자, 금옥요고 프린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fx식이 나와 있죠. 근데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극대극소 이야기니까 우리는 토함수에서 진행되면 되겠죠. f'x식 구해주시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얘가 얼마가 되길 바래? 얘가 0이 되는 x를 찾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x-6에 그리고 x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얘 3참수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왼쪽에서 극대값을 먼저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베타가 6이 되겠네요. 베타가 6입니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래요. 그럼 6 더하기 2가 되니까 1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2개 갖도록 하래요. 그렇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K 값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K만 남기고 넘겨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더하기 6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참수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이 3참수 그래프 뭐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fx라고 놓으면 우리는 fx의 도함수를 봐서 극대극소를 찾을 겁니다. 그럼 f'x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0하고 2가 보이죠? 0하고 2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참수니까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 극소, 얘 극대인데 극소값을 어디서 갖는다고요? 0에서 갖겠죠. 0, 그 다음에 fx에 대입하시면 0,0이고요. 그리고 극대값 2, x자리 2를 대입하시면 24에서 16 빼는 거지. 그러면 8이 되겠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지금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근, 음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양근, 음근 얘기 나오면 y축을 나타내세요. 꼭 그래프에. 그럼 x축을 우리가 표시했고 y축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k라는 거는 어떤 상수함수란 말이야.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자, k가 만약에 여기에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맞지? 음의 실근이 하나 있지? y축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양근이 2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y축 오른쪽에서 2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k가 여기 극대값이야. k가 8이야. 그러면 양근 하나겠죠. 중근이니까. 그럼 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양근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겠네. 자, 그러면 K는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겠구나. 따라서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K의 개수는 7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용 안 하고 fx식을 바로 보시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뭘로 묶을 수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고 나면 x 빼기 3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x축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면 0에서 중근 갖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3에서 단일근을 갖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3참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관계를 이용하시면 이 중근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이니까 그 값은 어디서 가져요? 2에서 그 값이겠구나. 그럼 바로 우리 여기 식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극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극대값이 2,8 동일하게 그릴 수 있겠죠. 맞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T가 1일 때,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속도가 얼마인 지점을 찾는 거게요? 속도가 0인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속도가 0인 모든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속도를 구해야 하니까 우리 위치식을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한식을 V라고 적어볼게요. V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6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T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길 바래? 0이 되길 바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일단 0이 나오는 건 100%입니다. 그래서 6 빼기 2K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K 값은 등장했네요. K가 3이 돼요. K가 3이야. 자, 그럼 K가 3이니까 우리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3초일 때의 뭐를 구하고 싶어?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속도식을 구했는데 이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오겠죠? 가속도 A는요. 미분하시면 12T 빼기 2K인데 K가 3이죠.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그런데 3초에서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T에 여기 3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36 빼기 6이니까 답은 30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했네. 또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이렇게 볼게요. 원점에서 일단 무시하고 보세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를 찾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거죠. 속도가 얼마가 되는 지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이때가 몇 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V는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얘가 0이 되길 바라죠. 그럼 T값이 얼마면 되겠어요? 만족하는 T는 뿔마인데 T는 양수값만 볼 거니까 2초일 때겠네.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이건 이렇게 상황 해석하면 돼요. 2초일 때 원점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식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24에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얘가 원점이니까 0이어야겠죠. 맞지? 자, 그러면 K 값 나오네. 따라서 K 값은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금 정사각뿔이 있거든요. 정사각뿔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3이래요. 그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파란 색깔 직육면체가 있거든. 그때 이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평면도형이든 입체도형이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가 흘러가면 됩니다.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극대극소를 구하면 돼요. 자, 원래 최대 최소 하면 두 번째는 뭐까지 봐야 하냐면 우리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간의 양끝 값을 봐야 하거든. 원래는. 근데 지금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에서 활용해서는 구간의 양끝 값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극대극소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이비를 이용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뭐부터 볼 거냐면 애초에 한 면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도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지금 노란색으로 덧칠한 삼각형도 정삼각형이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해보자고요. 여기를 x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도 x가 될 수밖에 없겠지. 정삼각형이니까 닮음일 거 아니야. 제일 큰 삼각형이랑.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얘도 전부 다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삼각형일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파란 색깔 직육면체에 가로, 세로는 구한 거야.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보조선 하나를 그어주시면 편해요. 이렇게. 빨간 색깔 보조선을 한번 살펴봅니다. 빨간색 보조선 보시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x랑 x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2x일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지금 빗금친 삼각형 보시면 길이 b가 어떻게 돼요?
1대 1대 루트 2라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꺼내볼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 자, 우리가 편의상 O,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삼각형은 지금 O, B, D 삼각형을 그려낸 겁니다. 얘가 직각 이등변이라고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x에 x에 루트 2x잖아. 직각 이등변이죠. 맞지? 그러면 저기 요 큰 삼각형 보세요. 여기도 여기 원래 여기 한 점에서 만나야겠지? 여기 큰 거 얘도 직각 이등변이죠. 그 다음은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 직각 이등변이겠죠. 마찬가지로. 왜냐면 여기가 45도일 테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체 길이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3 빼기 x거든. 맞니? 자, 그러면 얘 삼각형 보세요.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직각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얘가 45도거든. 자, 그럼 여기 높이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왜?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이제 직육면체 부피식을 세워주시면 가로 곱하기 세로 x 제곱에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3-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2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 이렇게 되죠. 결국은 구하고 싶은 게 이 3차함수에서의 뭐를 구하겠다고? 극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극대값. 자, 그래서 얘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고 이 3차함수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그러면 오른쪽에서 극대값이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0 또는 2거든. 그럼 2에서 극대값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x에 2를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x에 그대로 2를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x에 2 대입하시면 루트 2분의 1 그리고 뭐 대입했죠? 2 대입했죠? 4, 3, 12 빼기 8 곱하기 4 따라서 답은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양수 k가 있거든. 그리고 3차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지. 맞죠?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뒤집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럼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얘 미분한식을 그냥 적을게요. 3x제곱 빼기 12 얘가 0이 될 때 극대극소니까 2랑 마이너스 2겠죠. 그럼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케이스를 나눌 거니까 조금 공간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나 일단 먼저 봅니다. 그러면 좌표 찍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에 더하기 24니까 16. 그럼 k 더하기 16이겠네. k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k 마이너스 16이겠네.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를 뒤집어 주고 싶어요.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을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렇게 여기를 만약에 x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x축 아래로 내려간 걸 뒤집어 줄 거니까 빨간색 그래프처럼 생겨야 합니다.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생겼겠네. 맞아요. 자,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이제 y는 a라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 0보다 커나 같대요. x축 위에 있는 상수함수겠네. 그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럼 홀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순간을 봐봐. 자, a가 조금 작은 값이면 두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세 개죠. 얘가 a가 되면 되겠네.
이 순간이 있겠네? 한번. 맞죠? 얘가 한 순간 있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 봐. 그럼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냥. 그어주시면. 교점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 그럼 더 올라가 볼게. 더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기 접하는 순간. 여기 접하면 교점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이때 세 개란 말이야. 근데 개수가 홀수인 순간이 두 번이나 나온 거죠. 원래 몇 번밖에 없어야 해?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세 개지. 그래서 얘는 가능한 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순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럼 X축이 여기 위쪽이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을 여기 붙여볼 거예요. X축을 붙여볼게. 그럼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조금 위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3참수가 있는데 X축이 여기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극대값이 0인 상황이겠죠?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집어 볼 거예요. 뒤집어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빨간 색깔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값 볼 건데 여기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A 값이 아주 작은 양수야 만약에 0도 포함되네요. 여기 0도 들어가네. 그럼 A가 0이면 2개 괜찮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홀수 개수가 되는 순간 얘보다 조금 위로 가볼까? 하나, 둘, 긋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었어. 교점 4개죠? 짝수기니까 괜찮다고. 위로 더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다가 변화가 생기는 순간은 여기 접하는 순간이 되겠네? 아마. 여기 접하는 순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오, 교점이 몇 개예요, 이거? 이 순간에 딱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위로 가면 이제 2개잖아. 홀수인 순간이 단 한 순간 되는 거 맞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얘 극대값이 얼마였냐면 극대값은 K 더하기 16이었거든. 근데 애초에 글렀네요. 왜 글렀어? 양수 K인데 그럼 이 극대값은 X축 위에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게 아니겠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그래프는 여기 극소값이 0인 그래프를 그려야지. 왜? 극대값에 접했더니 X축이 극대값에 접했더니 그래프가 홀수계에서 만나는 순간이 단 한순간 나왔잖아. 그럼 이번에 극소값에 접하기 한번 그려보자고. 극소값에 접하기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를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 A 0이면 2개죠.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 0보다 조금 커. 0보다 조금 크면 4개죠. 그럼 위로 올라가다 보면 계속 4개인데 변화가 생기는 순간 여기 극대값에 접하는 순간 이때 몇 개고? 3개고 나머지는 또 2개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이 극소값이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구나. 근데 극소값이 K 빼기 16이었거든. 3참수 그래프 보시면.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0이 될 때가 답이겠구나. 그래서 K 값은 16,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가 프린트 7번이에요. 첫 번째 프린트 7번인데, 자, 문제가 되게 긴데,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L 위에 있는 점이 A고요. 그리고 M 위에 있는 점이 B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광원이야, 광원. 자, 광원. 여기서 빛이 나오고, 여기 B라는 물체를 비춥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C에 맺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A랑 B는 여기 M과 N 위를 움직이는데 그때 각각 위치에 대한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랑 B의 위치에 대한 식이 등장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T가 2분의 5일 때 광원하고 물체의 속도가 같다라고 했죠. 그럼 각각의 위치를 미분하면 각각의 속도가 나오니까 VA 이렇게 해볼까요? 자, 왼쪽 거를 미분해 보시면 얼마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하는 친구겠네. 그리고 VB도 볼까요? VB는 어떻게 생겼냐면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2T 그리고 빼기 2분의 11 이렇게 되죠. 근데 몇 초일 때 보고 싶었어 우리가? 2분의 5초일 때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T에 2분의 5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T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니까 5 빼기 2분의 11이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오, 그러면
2분의 5초일 때는요. A랑 B의 속도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억 보기는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점 A랑 점 C가 거리가 3인 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 보시면 여기 길이는 2로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1로 고정돼 있지. 그러면 A랑 C 사이의 거리가 3이려면 여기가 일직선상에 존재해야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위치하고 여기가 C가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러면 A랑 B의 위치가 같으면 되겠구나. 니은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A와 B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끼리 같다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치식 아니야. 맞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그리고 플러스 10 얘랑 4 빼기 2분의 1t 같다씩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서 t값 풀어줄 겁니다. t제곱에 2분의 1 넘기면 마이너스 5t 그리고 더하기 6이 0이죠. 이거 t값 몇 개 나와? 2 또는 3 이렇게 두 순간이 나오네요. 2초일 때 A랑 B가 위치가 똑같아서 일직선상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2초랑 3초일 때도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AC 거리가 3일 순간은 2번이다. 맞는 얘기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되는데 디귿은요. 상황이 T의 범위가 2에서 3 사이라고 했죠. T 범위가 2에서 3 사이라는 얘기는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풀렸다는 얘기야. T제곱 빼기 2분의 11T 우리가 아까 니은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같을 때가 2초랑 3초였으니까 2초랑 3초 사이에서는 누가 더 앞쪽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 10 부등식이 어떻게 풀린 거냐면 이 부등식을 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4 빼기 2분의 1T 이 부등식을 푼 거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항했을 때 t제곱 몇 t였죠? 빼기 5t 플러스 6 얘가 0보다 작아졌다. 그래서 t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누군데? x, 즉 A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디귿 보기를 보실 때는요. A의 위치가 더 앞쪽에 있어야 해. 그럼 그림을 그리실 때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 그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그려주셔야 해요. 됐니? 자, 근데 1하고 2라는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일단 이렇게 나타내고 LMN이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가 벽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벽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을 이용해서 풀려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되겠죠.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려서 삼각형의 닮음을 보면 됩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 길이가 2였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 대 제일 큰 삼각형 닮은 비가 1대 3인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 3인 걸 이제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b를 바로 적을게. 1대 3은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의 길이비 대 밑변의 길이비도 1대 3이어야겠죠. 여기 밑변의 길이비는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이만큼에서.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b가 요만큼 움직인 거죠. t제곱 빼기 2분의 11t 그리고 더하기 10 요만큼 움직이는 거야. 자, 그리고 요만큼을 우리가 일단 x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할까요? 그냥 k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t제곱에 빼기 2분의 11t 더하기 10 그리고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대. 그 다음에 요놈 밑변의 길이 노란 색깔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면 되겠죠.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면 요놈 부호가 바뀐 게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 빼기 5t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씩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 갖다씩 세우면 3t제곱 빼기 2분의 33t 그리고 더하기 30에 빼기 3k 값이랑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5t 그리고 빼기 6이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이항해 주시면 4t제곱에 자 t도 넘기면 빼기 5t라서 마이너스 2분의 43t 조금 지저분하네요. 6도 넘기면 더하기 36 얘 값이 3k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근데 C의 가속도거든. C의 가속도. 요만큼이 C의 위치잖아. K가. 맞죠? 그래서 K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이 K라는 친구는요. 3분의 4T제곱 빼기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6분의 43T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C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을 2번 미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2번 미분하시면 3분의 8t 한 번 더 미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나오나? 아마 중간에 계산이 틀렸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닐 것 같네요. C의 가속도가 1이라고 했는데 계산하는 과정은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손으로 써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알았죠? 그 비례식 쓸 때 1대 3은 여기 위치 요놈 B의 위치에서 C의 위치를 빼고 그 다음에 A 위치에서 B 위치를 빼면 되나? A 위치에서 C 위치를 빼야 하네. 잘못 뺐네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 비례식이 틀렸네. 식 다시 한번 고쳐주고 넘어갈게요. 계산은 직접 해봅시다. 알았죠? 자, 얘는 맞는지 확인. 얘는 우리가 요놈 밑변 길이 구한 거니까 맞고 요만큼은 제일 긴 거에서 제일 짧은 거 빼야겠지. 잘못 뺐네요. 제일 긴 게 지금 얼마였냐면 4 빼기 2분의 1t예요. 4 빼기 2분의 1t 빼기 k 이렇게 비례식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 풀어가지고 k가 t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얘를 2번 미분해야 답이 나오겠죠.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 확인해 보시면 디귿은 틀렸다고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8번이에요. 첫 번째 프리트 8번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요. 그 4차함수 fx가 가조건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 일단 넘어갈게요. 나조건부터 보시면 어떤 양수 k가 있거든. 그때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k까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3차함수일 거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 3차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는 계속 감소해요. 근데 0은 빼고 0에서 k에서 또 0보다 작아. 맞지? 그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거 확인했고 0일 때는 왜 뺐어요? 0일 땐 도함수의 부호가 없잖아. 그냥 0이잖아. 도함수의 값이. 맞죠? 그리고 다시 0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감소해? k일 때까지 감소하거든.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 놈이 얼마게 k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f'x의 그래프를 보시면 4차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4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맞고 튕겨 나갔으니까 중근을 갖고 그 다음 k에서 단일근을 갖는 그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조건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가조건에 따르면 f'0이 0이다. 그럼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f'2 여기서 f'2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 대입하시면 4, 4, 16에다가 2 빼기 k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k 값이 1이겠네. 오케이. 1인 거 확인했고요. 우리가 k 값이. k가 1이다. 자, 이렇게 돼요. 자, k가 1이니까 도함수 식이 등장한 거예요. 한 번 더 적을까요? 그냥 f'x는 전개해버리면 전개하면 4x 세제곱에
그리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생겼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기억부터 보시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보니 0하고 2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지금 0하고 2 사이에서 k값을 이미 구해버렸네, 우리가. 맞지? 0하고 2 사이에서 실근 하나 갖네. 1이라는 실근을 갖죠. 맞지? 자, 그리고 니은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했거든. 그럼 fx는 극대값을 갖는지 보려면 도함수의 보를 보면 되는데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극값은 하나만 갖죠. 맞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극소값일 거 아니야. 네,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극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얘는 틀렸네요.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디귿은요 f0이 0이면 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f'x 식을 거꾸로 적분을 하면 fx를 찾을 수 있겠네. fx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x 4제곱에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요 3차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인수분해가 되면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x 빼기 3분의 4가 되지. 맞죠?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3중근 같고요. 3분의 4에서 단일근 같잖아. 0에서 3중근 그리고 3분의 4에서 단일근 같는 그래프. 그럼 0이 변곡점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극소값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맞지? 그러면 3중근을 지나는 상황에서 4차함수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이에요. 3대 1이야. 그럼 3대 1인데 3분의 4를 3대 1로 쪼개주시면 얘가 x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가 극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분해서 직접 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1을 대입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 1 대입하면 되겠지, fx에. 그래서 요 놈이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4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즉, 이 말은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참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몇 번이냐면 우리 프린트 9번이네요. 9번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9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있고요. 그럼 w자 그래프를 떠올려 주시면서 f'x 0이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 순서대로 크기가 잡혀있네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이 세 점을 지나니까 최고차항 계수 양수면 도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우리는 부호를 볼 거니까 감증. 그래서 그 값이 총 3개 있는 W 모양 그래프가 나오는 게 확실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F알파, F베타, F감마가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각각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개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이런 상황이겠죠? 양수, 양수, 음수. 셋 중 하나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뿔, 마, 뿔. 이런 경우도 있겠고. 자, 마, 뿔. 그리고 마. 이렇게 총 4가지 경우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보세요. f 감마가 음수면 여기 극소값이 여기 밑에 찍히고 얘가 1번 그래프야.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황은 감마일 때 음수고 나머지 다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문제 조건 충족하죠? 그래프 이상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프 안 이상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밑에 그려야겠는데 공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자, 2번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봐봐. 극대값은 음수인데 여기서 극소값이 둘 다 양수래. 말이 안 되죠, 이거.
얘는 애초에 나올 수 없는 그래프야. 그럼 안 그릴래요, 그냥? 3번도 마찬가지죠. 얘가 마이너스고, 3번은 가능하겠네. 맞불불은 가능하죠. 얘는 가능하네. 그럼 X축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알파일 때 지금 마이너스고요. 여기 밑에 찍히고, 그 다음에 위에 찍히고, 위에 찍히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 없겠네. 문제 조건 충족하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리고 4번 상황. 다 마이너스일 때. 자, 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함수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알파일 때도 아래, 베타일 때도 아래, 감마일 때도 아래. 근데 극소, 극대, 극소였죠? 극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가 되면 되겠지. 자, 모든 상황을 다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부터 보시면 함수 f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전부 다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죠. 도함수의 보호를 보시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기억은 참이에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1번 그래프 보시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이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 두 개 맞죠? 그리고 2번 상황도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죠. 괜찮아요. 그리고 3번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잖아. 전부 다 두 개네요.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겠네요. 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디귿 보세요. 디귿 보시면 f 알파가 0보다 크대요. f 알파가 0보다 크려면 2번은 안 되지. 얘가 알파잖아. 알파일 때 0보다 작죠. 얘도 보시면 알파일 때 0보다 작죠. 3번도 안 되네. 그러면 디귿 상황은 1번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예요. 1번 그래프를 딱 봤을 때 fx가 0이 되는 지점, fx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두 개 있었죠? 별표 친 거 두 개. 이 두 개의 값은 베타보다 작대요. 베타보다 둘 다 크네. 디귿 틀렸네요. 자, 그래서 프린트 9번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10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 마지막이지. 자, 그때 자연수 A가 있고요. 지금 연립부등식이 있거든. 연립부등식 먼저 볼게요. fx랑 gx랑 가운데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연립부등식 완성시켜서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 4제곱에 그리고 빼기 2x 세제곱 fx 그냥 적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12x 더하기 k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3x 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때 궁금한 건 이때 자연수 k가 3개가 나와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k가 3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k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원래 어떻게 풀어요? k만 남겨주고 넘겨주면 편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 12x를 전부 다 이항합니다. 그럼 12x 이항한 식을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x 4제곱에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12x 그리고 거 나갔다. k 그리고 12x 넘겼으니까 3x 제곱에 빼기 12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요 4참수랑 여기 k라는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4참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4참수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아래에서 시작하는 w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극대값 중에서 더 큰 친구가 있겠죠? 걔보다 k가 더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4참수의 극대값을 찾아내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놈 얘식 미분해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빼기 12 얘가 뭐가 되길 바래? 얘가 0이 되는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조립제법 하기 전에 그러면 2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6이지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요? 최고창,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 마이너스 1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안 되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런 것 중에 뭐 있겠죠? 맞지? 일단 음수일 거야. 왜냐면 전부 다 양수니까 여기가.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인수분해 됐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2에다가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얘 값이 0이 되는 x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실근을 가질까 허근을 가질까 보니 판별식 계산해보니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게 허근이라고. 없어요. 그러면 4차함수인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4차함수에 요 4차함수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어디 대입하지? 요렇게 빼서 대입할까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극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6에 빼기 2 넣으면 빼기 8이니까 더하기 16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빼기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더하기 24네. 그래서 20이에요. 극대값이 20이라고. 근데 그 극대값보다 이 상수함수 k가 더 커야 하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k는 결국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거 결국 여기서 오른쪽에서 부등식 하나 더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k의 범위를 딱 구했더니 자연수가 3개 나와야 하니까 20, 21, 22 이렇게 3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범위가. 최종 범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 쳐다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그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k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해. 그럼 이 최소값을 찾고 이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x가 2일 때네요.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2, 2 대입하면 4, 32 빼기 10, 24니까 a-12가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얘가 더 커야 해. 얘가 더 위에 있어야 해. 그래서 k랑 a-12라는 최소값을 비교하면 이 부등식을 성립해야 해요. 이 부등식이 참이 돼야 해.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얘가 a-12가 되면 된다고. 됐니? 자, 그러면 a 값이 나오죠? 얼마? 34가 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프린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 수능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지 fx를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맨날 나오는 표현이지. 자, 그래서 라지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라지 f0가 30이다. 그럼 일단 우리 요 함수 값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 써먹어 봐야겠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라지 f0이니까 30이죠? 좌변이. 그리고 x에 0 대입하시면 2 스몰 f0 그리고 x에 0 대입하면 끝이죠. 오, 스몰 f0의 값이 나오네. f0은 15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지 fx 양변 미분합시다. 예, 미분해봅니다. 자, 미분하시면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그냥 스몰 fx가 되고 그리고 우변 보시면 얘는 곱미분해야겠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x 그리고 다음 함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소거될 거 지워 주시고요. 지워 놓고 보니 우리가 어떤 식을 얻어낸 거냐면 자, 얘가 뭐야 지금? 는이잖아. 그래서 얘를 남기고 요놈 이항해 볼게요. 이항해 보시면 x 더하기 2에다가 f'x 얘 값이 얼마냐면 3x 제곱 빼기 12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거 약분하고 싶죠? 이거 약분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어차피 fx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약분해서 우리 더함수의 식을 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3x 빼기 6이겠네. 얘가 f'x입니다. 자, 그럼 이 f'x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 우리는 거꾸로 small fx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3 x제곱 그리고 빼기 6x에 더하기 적분상수 f0이 15다. 이거는 fx의 상수항이 15라는 얘기니까 그게 적분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f2는 따라서 f2의 값은 x의 2를 대입하시면 4이니까 약분하면 6 그리고 x의 2를 대입하시면 빼기 12 그리고 더하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에서 12 빼니까 답은 21 빼기 12니까 답이 9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이 다항함수 fx에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야지. gx를 미분한 게 fx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위끝, 아래끝 보니까 둘 다 상수네요. 둘 다 상수면 이 정적분 값을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하셔야 해요. 얘를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치환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의 dt 얘 값을 k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fx식이 어떻게 적히냐? fx는 2x에다가 더하기 2k 이렇게 적히겠네. 맞아요? 그럼 우리 fx를 적분하면 결국은 gx가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적분도 해보자고요. 그럼 gx라는 건 이렇게 생겼겠구나. 너는 x제곱에 더하기 2kx에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생기겠구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보세요. 나 조건 보시면 G0이래. 여기 0 넣으면 C죠. 나 조건. 이제 나 조건 보는 겁니다. 그러면 G0은 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우리 아까 치환했던 식이네. 얘 값은 K잖아. K. 그래서 G0 빼기 K예요. G0 빼기 K. 즉 C 빼기 K. 얘 값이 3분의 2라는 얘기죠. 됐나? 자, 그러면 우리 K가 뭔지 모르니까 K를 다시 한번 쳐다볼 거예요. K를 다시 한번 살펴봐. K라는 거는 우리 여기 치환한 거 적어놨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의 DT거든. 한 번 더 적는 중. 근데 우리 GX에 대한 식이 여기 있지롱. 맞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제 X 자리에 T를 대입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T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C의 TT. 그러면 정적분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정적분 계산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kt 제곱 더하기 라지 c의 k 이렇게 되겠지. k가 아니고 t겠죠. t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리고 위끝 아래끝이라고 0이다. 대입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해주시면 1 대입하면 3분의 1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C. 0 대입하면 어차피 빵이니까 얘 값이 뭐다? K구나. K 약분. C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보시면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C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넘기면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GX 다시 볼게요. GX 왼쪽에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X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K 값이랑 C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어서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에 그리고 C를 더할 건데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빼기 3분의 1. 자, 그래서 G1은 1 대입하면 1 빼기 1에 빼기 3분의 1이니까 G1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몇 번이냐면 3번인가요? 3참수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얘 좌변 보시면 fx가 공통 인수잖아. 그래서 fx로 한번 묶어볼게요. fx로 묶으면 여기에 x-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변도 보시면 얘가 3x로 묶을 수 있죠. 한번 묶어볼게. 3x로 묶었을 때 x세제곱 빼기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가능하겠네. 그러면 x-1 약분하면 되겠죠. x-1 약분해버립니다. 어차피 fx가 3차 함수니까 fx식은 확정이네. 그럼 fx가 뭔데? 전개할게요. 3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3x 이렇게 되네. 자,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게 정적분인데, 자, 구간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이 구간을 뭐라고 불러? 대칭 구간이라고 부르죠.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 우리 계산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니까 적어봅니다.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3x의 dx다. 자, 그러면요. 대칭 구간에서 홀수 차수 기함수들은 정적분 해봤자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남은 거는 우함수일 거 아니야? 우함수는 대칭 구간에서 2 곱하기 반띵 절반만 적분해 주시면 되죠. 3x 제곱의 dx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적분하면 x 세제곱이죠. 맞지? x 세제곱에 2 넣으면 8이니까 8이 16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 자, 프린트 4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있고요.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위끝 아래끝 살펴보시면 1하고 x가 있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문제 풀이 방법에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문제마다 유형마다 풀이 방법을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끝 아래끝이 하나는 상수 하나는 x인 상황이면 첫 번째 정적분의 성질을 먼저 이용할 건데 위끝 아래끝 먼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의 1을 대입하는 것부터 풀이가 진행이 되면 돼요. x의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얼마야? 인테그랄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저 피적분 함수가 뭐든 상관없이 어차피 0이겠죠. 좌변은. 그리고 우변 x의 1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a 그리고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 얼마? a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풀이가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이 문제만 특별하게 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미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자, 이 x를 t자리에 그냥 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t자리에 x를 대입하면 d dx 그리고 fx 이게 좌변 미분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3x 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되죠. 자, 근데 fx에 ddx 나와 있다는 거는 fx를 한번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즉 f'x가 3x 제곱에다가 우리 a 값 알고 있죠? a는 1입니다.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a가 1이고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야? 그러면 f'1의 값을 물어보는 거네요. f'1. 근데 우리 f'x 구했잖아. 여기 있네. 여기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 더하기 2니까 답은 5가 되겠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지금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그러면 뭐 차수를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일단 다항함수란 표현 보시자마자 당연히 차수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합니다. 차수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극한값을 구하는 상황이네요. 리미트에 인테그랄 나오는 문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야. 알았지?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리미트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리고 x-2 얘가 분모죠. 분자가 저 정적분일 거 아니야. 한번 적어봅니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그리고 x 빼기 t에 ft dt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얘 극한값이 3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극한값 문제이기 때문에 x에 여러분들이 2를 먼저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분모랑 분자에 각각 대입해 주시면 분모는 0이 되죠. 그러면 분자도 얼마가 돼야 해? 분자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인테그랄 1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함수값이다. 맞죠? 분자가 0이 된다.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되어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에 2를 대입했기 때문에 전개해서 적어가요. 여기 EFT죠. EFT dt. 여기에다가 빼기 따로 적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TFT dt. 이렇게. 대입하고 그 x자리 2를 대입했고 맞지? 얘 값이 얼마?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극한값 구하는 상황인데 얘 극한값이 3이라고 했어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이거 정적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로피탈 정리가 제일 빠릅니다. 로피탈 정리. 교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이 친구도 진짜 많이 나오는 친구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T가 연속으로 3개 나오는 이 친구는 미분하고 난 결과를 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전개를 다 해서 x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x를 상수 취급해야겠죠. 그래서 x를 인테그랄 앞으로 빼고 미분하실 때 곱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다 적어 나가도 괜찮아요. 알았죠?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미분 결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얘 분자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그냥 ft dt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분자 미분의 결과예요. 그리고 분모 미분의 결과는 1이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향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x에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자, 근데 얘 극한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얻어낸 정보가 요 놈이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는 3이구나. 그럼 1번 조건 다시 봐요. 얘 2를 살짝 인테그랄 앞으로 빼. 그러면 얘 값이 여기 들어있네. 맞지? 얘가 얼마인데? 3이죠. 그럼 2, 3은 요 놈이 6이겠구나. 그러면 너도 6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 딱 쳐다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지금 4xfx인데 4는 앞으로 빼버리고 xf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의 dx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찢었다 맞죠? 근데 xfx 적분하는 거 tft 적분하나 xfx 적분하나 똑같은 거죠. 맞지? 똑같은 거예요. 문자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얘 값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4, 6에 24가 되겠죠. 24에다가 자, 요 놈은요. 1부터 2까지 fx dx 여기 있네. 3이지 3. 여기 있다. 3. 그래서 24에다가 3을 더한 게 답이니까 27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몇 번이냐면 6번이네요. 6번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점 p가. 그때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 있네. vt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우리가 항상 속도 그래프를 그리려고 의식을 하시면 돼요. 이 속도 그래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사실. 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냐? 이 속도 그래프에서 당연히 속도에 대한 정보는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치는 어떻게 봅니까 하면 우리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보시면 돼요. 면적을 보고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속도 그래프를 항상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리려고 의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거든 0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나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주겠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얘가 vt. 근데 t가 0보다 작은 건 어차피 우리가 관찰 안 하잖아. 운동을 안 한 거니까. 맞죠? t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도 빵꾸 뚫어야겠죠? 맞지?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 t가 2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대요. 자, 중요한 표현이죠. 움직이는 방향. 얘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운동 방향이라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랑 관련된 거예요. 속도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보면 돼요. 2초일 때. 2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맞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겠네.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P가 출발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우리 확인했죠? 몇 초일 때 바뀌었어? 2초일 때 바뀌었어.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T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T가 2일 때 너가 P의 위치를 구해보렴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속도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속도식을 보고 근데 원점을 출발합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원점이야. 그럼 요 면적만큼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얘는 6분의 공식 쓰면 되죠. 이차 함수에서 넓이 공식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절대값 그리고 두근의 차 2죠. 2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2분의 1, 8, 4겠네요. 이 넓이가 4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4만큼 마이너스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4만큼 뒤로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P의 위치는 원래 원점이었는데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얘기죠. 4만큼 뒤로 간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고요. 디귿 보시면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가속도 구해주시면 AT 얘는 6T 빼기 6이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가속도가 12가 되려면 T가 3이거든. 될 때까지라고 하는 거면 T가 3까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0초부터 3초까지. 그럼 T가 3, 여기를 3이라고 해볼까?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뒤로 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도 다 계산해야겠지. 지금 뒤로 4만큼 갔습니다. 0초부터 2초까지는 4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정적분 하면 되지.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요놈 2차 함수식이 속도식이죠. 3t제곱 빼기 6t 면적만큼 이동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정적분 하면 t 세제곱에 빼기 3t제곱 그리고 윗끝 아래끝 대입하시면 됩니다. 3하고 2 그래서 3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빼면 27 빼기 8이라서 19 그리고 9에서 4 빼는 거니까 5네 빼기 15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겠네요. 그럼 4에다가 2초부터 3초까지 4 이동하기 때문에 총 이동한 거리는 8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라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몇 번이냐면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보시면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PQ 둘이 운동하죠. 맞지? 근데 속도에 대한 식이 각각 나와 있네요. P의 속도에 대한 식 그리고 Q의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각 T에서의 PQ 사이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위치의 위치의 차이 위치를 빼주시면 돼요. 물론 차라고 하는 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위치의 차라는 거는 위치끼리 빼고 그냥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치식이 필요하니까 속도식을 적분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VP라고 할게요. P의 속도에 대한 식은 T제곱 빼기 6T 그리고 더하기 5니까 얘를 보고 이제 P의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해주시면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그리고 더하기 5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적분상수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원점을 출발하죠. 그러니까 T에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Q Q의 속도 보시면 2T 빼기 7이거든. 2T 빼기 7 빼기 맞죠? 빼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XQ 적분하시면 T제곱 빼기 7T에 적분상수 마찬가지로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끼리 이제 빼주면 되겠지. 위치끼리 뺄 겁니다.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절대값 딱 씌우고 그 다음에 뺄게요. 3분의 1 t 세제곱에 그리고 빼기 4t 제곱에 자 그리고 더하기 12t의 절대값 이렇게 씌우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3참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절대값 씌운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를 위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ft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ft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요 놈 이제 미분해서 시작하면 되겠죠? 미분해 주시면 t제곱 그리고 빼기 8t 그리고 플러스 12 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니까 t가 t 빼기 2에 t 빼기 6이거든. 얘가 극대 극소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원래 3참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2, 요 놈이 6,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t에 2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 t에 2를 대입해 봅시다. t가 2면요. 여기 적어볼게. t가 2면 요 놈은 3분의 8 절대값에 3분의 8 그리고 t가 2면 빼기 16 그리고 t가 2면 더하기 24죠. 여기에 절대값.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8이죠. 8. 8에다가 3분의 8을 더하니까 3분의 3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 3분의 32가 돼요. 그리고 우리 극소값 6에서 갔죠. 6, t에 6을 대입합니다. t에 6 대입하시면 어디 있어? 여기 넣으면 되겠죠. 6 대입하면 216이거든. 3으로 약분하면 72죠. 절대값에 72에다가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36 곱하기 4니까 144 빼기 144 그리고 t에 6 넣으면 72죠. 더하기 72 오, 얘 0이네요. 6,0이네요 여기. 자 그럼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치 속도 가속도 할 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맞지? t값은 항상 0보다 큰 것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게 잘 안 되기도 해. 이걸 체크 안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t 항상 체크해 주시면 0, 뭐지라는지 봐요. 0,0지라네. 여기겠네요. 여기가 0,0이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왼쪽 그래프는 안 볼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x축 정확히 얘기하면 t축이죠. t축.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그래프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 절대값을 씌울 건데 뒤집을 게 없잖아. 왜? 얘는 우리가 안 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보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증가감소네. 어디서? 0부터 a까지 증가한대요. 그래프가 어디까지 증가해? 얘 그래프는 그냥 ft의 그래프예요. ft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2겠네. a가 2예요. a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감소한대요. 그래서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감소하잖아. 이만큼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이만큼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b값은 6이 될 겁니다. b는 6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A부터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예요. Q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Q가 움직인 거리. Q만 쳐다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 그래프 이제 지울게. A랑 B를 구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2초부터 6초까지 Q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Q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Q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직선식이죠. 이렇게 있거든. 0,-7을 지나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X축과 T축과 교점이 2분의 7일 거고요. 자, 2초부터 6초까지니까 2는 여기 왼쪽에 있겠네. 2, 얼마 지나는지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어차피 닮음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밑변대 높이가 1대2 아니야. 기울기가 2니까 요만큼이 1대 요만큼이 2잖아. 그래서 길이비 이용해서 여기 요놈 세 변의 길이 구해줄 수 있겠죠.
여기 밑변의 길이 얼만데 지금? 얘가 2분의 7, 여기 2니까 2분의 3이다. 여기가 2분의 3. 그럼 1대 2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3이겠네요. 그럼 얘 면적을 구합니다. 면적 구해주시면 두 개 곱하면 2분의 9죠. 근데 2분의 1 해야 하니까 4분의 9가 되겠네. 이만큼은 뒤로 이동한 거리예요.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7초부터 6초까지 이동해야 하거든. 6초는 여기 옆에 여기쯤 찍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지, 삼각형이.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 12니까 얘는 2분의 5가 될 거예요. 2분의 5. 2분의 5니까 요만큼은 1대 2죠. 5가 되겠지. 그럼 얘 면적을 이제 또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 면적 구해주시면 더하기. 두 개 곱해서 절반하는 거니까 4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 4분의 34죠. 4분의 34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1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이 2분의 17이 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fx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요. 그리고 f1이 0인 2차 함수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gx를 살펴보시면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풀이에 따르면 x에 1부터 먼저 대입하셔야죠. 여러분들이. x에 1부터 대입하시면 우리는 g1, 좌변이 g1, 그리고 우변이 0인 걸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뭔데? 양변 미분하겠지. 그럼 좌변은 미분 적을게요. 미분하시면 좌변 g'x 얘 값이 fx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x에 1 대입하면 g'1이 얼마야? g'1이 f1이니까 0이거든. 자, 보면 gx는 아마 2차 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3차 함수일 텐데 g1, g'1 둘 다 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접점이라는 거잖아. x축과.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자, 여기가 0이에요. 자, 0에서 0이 아니고 1이죠. 1에서 중근을 갖는다.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R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gx예요. 자, 그 상태에서 가조건 보시면 G2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1의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2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여기 극값이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2야. 만약에 여기가 2야. 자, 그러면 우리는 나조건 보시면 gx의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를 뒤집어 줄 거 아니야? 뒤집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6이거든. 근데 뒤집었을 때 요 놈이 극대값이 2,6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G3의 마이너스거든. G3이라는 거는 3, G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3, G3 이런 식으로. G3이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 몰라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요 놈이 3, 마이너스의 G3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랑 이 노란 색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 노란 색깔 직선하고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봤더니 세 점에서 만났대요. 근데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의 위치가 잘못됐겠구나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마찬가지로 1에서 중근인 건 당연한 거야. 맞죠? 그러면 1에서 중근이니까 이렇게 튕겨나가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번에는 여기 약간 왼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 그래프를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왜? 절대값 gx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랑 G3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3을 어디로 한번 잡아볼까? 여기 극값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3, G3이라서 얘 y값이 G3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G3이라 했기 때문에 요 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3, 마이너스 G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하고
높이가 똑같은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했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교점 3개네. 그럼 정확히 이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됐니? 그러면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하시면 이제 문제가 더 풀이가 쉬워져. 비율 관계 이용해서 얘 값을 찾아도 되거든. 얘를 K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비율 관계를 저는 잘 못 쓰는데요 하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1에서 중근이고요. K에서 단일근을 갖고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겠고 얘가 GX다. 이렇게 GX식 세팅해서 G'X를 구해주시는 겁니다. 구해서 어차피 3에서 극값, 1에서 극값이니까 이 도함수의 두 근이 1하고 3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접점으로부터 극점까지 길이 b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여기 거리가 마침 딱 2거든. 그럼 여기가 마침 딱 1이겠죠. 그럼 이 k 값이 얼마면 돼? k가 4면 돼. 3으로부터 1만큼 커진 거. 그러면 이제 gx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x-1의 제곱에 그리고 k 값이 4니까 x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안 쓴 거 있죠? 가족권 안 썼지. 가족권 대입합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하시면 G2는 얘 1이고요. 2 넣으면 2 넣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2a.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3이구나. 플러스 3. 자, 그럼 gx식이 나온 거죠. 끝났네, 문제. 그럼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요. x-1의 제곱에 x 빼기 4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게 g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g의 마이너스 1은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 답이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주관식인가? 주관식이죠.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9번 문제입니다. 9번 맞나요? 네, 9번 맞네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F'2가 0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그럼 우리 2차 함수 fx 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네. fx는 F'2가 0이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대칭 축이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바로 x-2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뒤에 상수는 모르니까 k라고 놓을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세팅한 상황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해. 뭐가? 인테그랄 4부터 n까지 fx dx가 0보다 커나 같대요. 자, 그러면 n이 1, 2, 3일 때는요. n이 1, 2, 3일 때는 윗끝이 더 작잖아. 자, n이 1, 2, 3일 때는 윗끝이 더 작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부호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n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지. 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2차 함수 볼 건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할까요? n부터 4까지 부호 바꿔주시면 fx d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칭 축이 2긴 한데 그래프가 x축 위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형성된 상황이라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봐. 만약에 1부터 4까지 정적분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전부 다.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이 그래프는 모순입니다. n이 1, 2, 3일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땡.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 거 그냥 지울게요. 그 공간이 많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아닌 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위에 붕 떠 있지 않고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구나. 자, 그러고 기억 보시면 그 조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F2는 0보다 작아야 해. 왜? 이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하거든. 자, 그리고 보시면 1부터 4까지 정적분했을 때 0보다 작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맞죠? 여기 왼쪽에 1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4가 있으면 음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1, 2, 3일 때 다 조건 충족하는 함과 동시에 그리고 대입을 해서 조금 볼까요? 우리가 니은 조건을 보려면 4부터 3까지, 4부터 2까지 나와 있죠. 그럼 윗끝, 아래끝이 현재
아래 끝이 둘 다 4니까 정적분 성질 이용해서 니은 보기는 바꿔볼까? 니은 보기 이렇게 바꿉시다 그냥. 위끝 아래 끝 바꾸고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 dx. 자, 그리고 얘 위끝 아래 끝 바꾸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 근데 마이너스가 둘 다 생길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부동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부호 바꿔줍시다. 얘 플러스로 바꾸면서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더 커야 해.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시면 3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더 클 수밖에 없잖아. 니은은 틀린 부위가 되겠죠. 면적을 봤을 때 2부터 4까지라고 하면 여기 음수 부분이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정적분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 4부터 6까지 정적분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조금 대입해 볼 거거든. 근데 4부터 6이라면 4의 위치가 어디니? 이거랑 관련된 거겠죠. 맞지? 4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4가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4가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4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겠죠. 여기가 4일 때.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n이 3일 때랑 한번 관찰해 봅시다. n이 3이야, 만약에.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해 볼 거예요. 인테그랄 4부터 3까지, 그 다음 fx dx인데, 얘 전개하면 되겠지. 얘 전개할 때, 이렇게 적읍시다. x제곱 빼기 4x 그냥 4 더하기 k인데 그냥 적분상수라고 합시다. 적분상수 c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러면 요놈 x제곱 그리고 빼기 4x 더하기 c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c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빼기 2x제곱에 더하기 cx에 그리고 위끝 아래끝 대입하겠죠. 3하고 4, 3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면 됩니다. 그때 0보다 커나 같아야 해. 자, 그래서 27에서 64 뺍니다. 27 빼기 64니까 얼마냐면 37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37 그리고 9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플러스 14거든. 플러스 14인데 3분의 42 얘가 14죠. 그리고 30 빼기 4c니까 빼기 c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c의 범위가 나오죠. c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 첫 번째 n이 3인 상황에서 c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c의 범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4일 때는 볼 필요 없겠죠. 왜? 어차피 위끝 아래끝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0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테그랄 4부터 5까지일 때 볼 거예요. n이 5라고 적을게요. n이 5일 때가 궁금해.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4야. 4가 조금 더 왼쪽으로 빠져볼까요? 만약에 여기쯤이 4고 여기쯤이 5래. 이렇게 되면 여기 음의 넓이가 분명히 더 넓죠. 그러면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n이 5일 때도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가 약간 이쪽 오른쪽으로 더 가야 하고 그리고 5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줘야 양의 부분 넓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식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하시면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똑같죠. 식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c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 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빼기 2x제곱에 더하기 cx 그리고 위끝 아래끝 5랑 4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5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면 125 빼기 64예요. 125 빼기 64 그럼 61이네. 3분의 61 그리고 25에서 16 빼면 25에서 16 빼면 9죠. 빼기 18 그럼 3분의 18이면 54죠. 그리고 5에서 4 빼면 1이니까 플러스 C 얘도 0보다 커나 같아야겠지. 그럼 C의 범위가 또 나와요. C는 뭐보다 커나 같냐면 C가 얘가 5분의 얼마죠? 6, 7,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n이 6일 때는 안 봐도 되겠지. 왜? n이 6이면 애초에 5일 때 성립하면 6일 때 성립하는 건 당연하잖아. 요렇게. 얘가 5, 얘가 6이면. 양의 부분 넓이만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5일 때 관찰한 거고 3일 때 관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C의 범위를 구해놨습니다. C의 범위를 여기다가 적을까요? 여기다가 이거 2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단 C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요.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분의 3분의 5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관찰하고 싶은 건 4부터 6까지니까 이제 여기 정조판하는 거에 4랑 6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 지우고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도 아니고 바로 정적분 적을게요. 3분의 1 x 세제곱에 그리고 빼기 2x 제곱 그리고 더하기 cx 위끝 아래끝이 4랑 6이거든. 그럼 6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는 거잖아. 자, 그럼 6 대입하면 216이고요. 4 세제곱하면 216에서 64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140, 152겠네요. 152, 3분의 15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의 제곱, 36에서 16 빼면 22죠. 빼기 40, 빼기 40, 빼기 3분의 120 이게 40이지. 그리고 더하기 2c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3분의 32 남았고요. 2c인데 이렇게 적고 요 놈의 범위를 적어볼게요. 2c는 2배 하시면 3분의 12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4가 최소값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계산이 조금 잘못됐나? 5분의가 나오니까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3분의죠. 잘못 적었네. 3분의. 그렇지. 5분의가 나오면 약간 뜬금없이 나왔죠? 3분의 이렇게 돼야겠다. 얘가 3분의다. 자, 그래서 3분의 10이면 3분의 42죠. 얼만데? 14죠, 그게. 맞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너네 둘이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얼마? 18. 3분의 18. 6이지. 아, 그래서 디귿도 참이겠군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2개가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마지막 문제죠? 10번입니다. 지금 실수 t가 있는데 fx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네요. 다 나와 있네. x제곱 빼기 3 빼기 2x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겠죠. 우리 fx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어떻게? x제곱 빼기 2x 절대값 그냥 떼는 겁니다. 지금 그냥 떼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범위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랑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보시면 여기 아래로 볼록한 거 파란색으로 지금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래로 볼록한 거지. 요만큼이 여기가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대칭축도 보시면 대칭축이 1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이 날라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여기 가운데 그려져 있죠. 빨간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g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어떤 직선을 볼 거예요. 어떤 직선.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으면 지금 교점 몇 개야? 2개죠. 맞지? 현재 2개야. 근데 4개의 x의 좌표가 나온대요. 교점이 4개 나오는데 교점이 4개. 근데 x4랑 x1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x1, 2, 3, 4니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뺐을 때 5가 나온다. 맞죠? 그러면 일단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해? 4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교점이 4개 눈에 들어오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x1하고 x4를 보시면 파란색과 만나는 점이 x1일 거고 그다음 파란색과 만나는 점이 또 x4죠. 그러면 파란 색깔 그래프랑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파란 색깔이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요 놈하고 직선이 같다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놈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갖다씩 세웠고, 맞죠? 그럼 여기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시면 x제곱에 빼기 x 빼기 3 마이너스 t가 0이다.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의 요놈의 두 근이 x1하고 x4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근의 차가 얼마야? 두 근의 차가 5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 공식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근의 차 공식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볼게요. 두 근의 차는요, 이 창의 계수의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제곱 빼기 4ac 하면 돼요. 그럼 b제곱은 1 빼기 4ac 하면 더하기 12 더하기 4t. 얘가 두 근의 차. 근데 두 근의 차가 5랍니다. 문제에서. 그럼 양변 제곱해볼까? 그럼 4t 플러스 13. 얘 값이 얼마냐면 25가 돼요. 그럼 4t가 얼마냐면 12라서 t 값이 3이에요. t가 3이다. 오케이, t가 3이에요. 그래서 gx는 확정. gx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대요. 됐나? 자, 지금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요, 구간 x3과 x4라는 구간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x4는 아는데 x3은 모르는 상황이죠. x4는 뭔데? 지금 t가 3이니까 여기 3 넣어봐. 이게 뭐예요? 6이지. 빼기 6. 아,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3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4는 3이겠죠. 요 놈이 3이야. 자, 근데 fx 그래프 보시면 f3 구해봐봐. f3은 9 빼기 3이니까 6 그리고 6 빼기 6이니까 0. 아, 얘 3,0 지나네? 근데 직선도 3,0 지나잖아. 아, 그러면 gx랑 fx랑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거냐면, 자, 좀 지워볼게요. t값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t값 구했으니까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지우세요, 그냥. 다 지워. 자, fx 여기가 3,0이에요, 지금.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해. 맞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뭐였죠? 뭐 없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얘가 0, 뭔지도 볼까? 얘가 0, x에 0 대입하시면 0,3이죠. 이 점을 지나겠네. gx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gx예요. 됐네.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교점이 총 4개 있잖아. 순서대로 x1, x2, 얘가 x3, x3가 0이겠네. 그리고 x4, 3.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gx랑 fx가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니까 지금 빗금친 부분이죠. 아니, 빗금친 거 말고 흰색으로 이렇게 빗금쳐. 얘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어떻게 정적분을 해야 하냐면, 지금 함수의 종류가 바뀌는 지점이 있죠. 루트 3. 루트 3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빨간 색깔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S1. 그리고 노란색 넓이를 S2라고 하면, 자, S1, S2는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S1은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 자, 이 구간을 살펴보시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죠. 근데 위로 볼록한 곡선을 빼야 합니다. 위로 볼록한 곡선을. 요 놈에서 빼는 거야. 위로 볼록한 곡선이면 요 놈 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x제곱에,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x,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끝이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에 d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끝났다. 이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x제곱 더하기 x의 dx, x제곱 더하기 x의 dx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S2는 노란색으로 적습니다.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루트 3부터 3까지죠. 루트 3부터 3까지. 이때는 마찬가지로 직선이 더 커. 직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거 얘를 빼면 돼요. 직선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플러스 x
맞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6의 dx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정적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면 얼마냐면 3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x 제곱에 위끝 아래끝이죠. 위끝 루트 3 아래끝 0 대입하면 3 루트 3 그러면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놈 노란 색은 밑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에 6x 그리고 위끝 아래끝 3하고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3을 대입한 거에서 루트 3 먼저 그냥 대입해봐. 27이죠. 빼기 9 3 대입하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 그리고 3 대입하면 9, 2, 18에서 뺍니다. 루트 3 대입하면 루트 3 남거든. 근데 앞에 빼기 달려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루트 3 대입하시면 2분의 3인데 부호 바꾸고요. 루트 3 대입하면 6 루트 3인데 부호 바꾸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놈 9야 9고 이거 두 개 하면 3이야. 9에다가 3 더하니까 12죠. 12에다가 루트 3 빼기 6 루트 3 빼기 5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 놈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7인가요? 2분의 27 빼기 4 루트 3 2분의 27 빼기 4 루트 3 얘가 답이겠다. 자, 그러면 P 빼기 Q니까 요거 얘가 P 얘가 Q겠네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P랑 Q를 곱해주시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답은 54가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뭐 주관식이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